아, 미천 떨어지고 할 거 없단 말이야. 천천히 해야지, 천천히. 송윤이 너 들었냐? 이 얘기 들었냐? 내가 금방 한 얘기 처음 듣지? 자, 보세요. 페이지 98페이지. 네. 네, 맞아요. 97이 나중에 첨삭할 내용이고요. 어렵진 않아요. 어렵지 않고 그냥 조금 이상할 뿐이야. 문제 스타일로 따지면 뭔가 좀 이상한데 그런 느낌일 뿐이에요. 어렵진 않아요. 자, 문제 5번 보시면 첫째 항이 A고요. 등비수열이고요. 등비수열의 합도 나오네요. 그 다음 나 사이값 정리도 나오고요. 사이값 정리가 좀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네요. 특이하긴 하고. 그 다음 자, 수열 AN과 그 다음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구에서 정의된 연소함수 fx예요. fx가 구간 0과 1 사이에서는 y equal x 따라갑니다. 그 다음에 a1은 1이고요. a의 n부터 a의 n 플러스 1, 이 구간에서는 그래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인 직선의 일부라고 해요. 자, 이때 3번 f의 a의 n 플러스 1 이퀄 마이너스 2의 f의 a의 n 이다. 자, 이거는 봐요. 이거는 수열의 일반항 구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하나의 함수식인데 수열로 보면 b의 n 플러스 1이라고 볼 수 있고요. 얘는 b의 n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무슨 수열이 되는 거죠? f의 an이라는 수열이 바로 등비 수열이 됩니다. 공비가 얼마요? 마이너스 2인 등비 수열이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b1은 뭐가 되겠어요? b1은 f의 a의 1이니까 f의 1이고요. a1이 아까 1이라고 했으니까 f의 1은 요 구간에 해당되니까 1이죠. 첫째 항이 1이고요. 공비가 마이너스 2인 등비 수열은 bn은 즉 f의 a의 n은 구간 a의 n에서의 함수값은 마이너스 2의 n-1제곱이다. 맞죠? 이해되셨죠? 자, 이까지 정보 가지고 f의 x를 그립니다. 처음 시작을 좀 작게 하세요. 그래 뒤가 너무 많이 커지니까. 왜냐하면요, an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2배씩 되잖아요. 길이가 아래 위로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2배씩 올라가니까 좀 처음에 작게 그리시고 점점 커지는 형태로 한번 그려보세요. 그려봐, 빨리. 그려보시고 5-1번을 풉니다. 문제 5번에는 30점이라 적혀 있는데 각 칸의 점수 더해보면 35점인데 뭐가 맞는 거예요? 문제 5번. 아, 그러네. 35점이 맞겠는데? 30점이 아니고 합산으로 따지면 이게 세부 점수가 맞아요. 세부 점수가. 원래 스케일대로 그리기에는 좀 너무 힘들어서 스케일대로는 못 그리니까 적당히 조절해서 그리세요.
5-1번과 5-2번 동시에 푸시면 돼요. 5-2번도 거의 뭐 비슷한 문제라서. 구간별로 직선과 직선이 연결되는데 직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의 n제곱이니까 짝수에서 시작하면 기울기 1자리가 되고요. 홀수에서 시작하면 홀수에서 짝수 구간으로 넘어가는 A의 짝수에서 홀수로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1이고 그 다음에 홀수에서 짝수로 넘어가는 마이너스 1인 기울기가 됩니다. 자, A의 유차한 여기 봐. A의 1이 1이죠. 그러면 0에서부터 1 사이 구간은 y 이퀄 x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y 이퀄 x. 0에서부터 1 사이는 y 이퀄 x 됐죠? 그러면 A의 1에서부터 시작해서 A의 1에서부터 A의 2까지의 구간에서는 기울기가 얼마 돼요? 마이너스 1. 인 직선이 일단 그려지는데 그러면 언제까지 그려질 거냐? 이게 문제인데요. 요 높이가 A의 원 높이가 얼마예요? 1이죠. 그러면 A2의 함수값이 얼마겠니? 아까 우리 이거 구해놨잖아. F의 AN이 AN 지점에서의 F라는 함수의 함수값의 높이잖아요. 그게 마이너스 2의 n-1제곱이잖아. 그러면 A2는 마이너스 2의 몇 제곱이야? 1제곱이 되겠죠.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가 A2예요. 그러면 자 A1은 1이고요. A2는 A1 1에 해당되는 게 2개, 요 높이에 해당되는 게 2개. 맞죠? 봐 좀. 그 다음 A2는 여기에서 요 높이의 길이에 해당되는 부분이 추가로, 이게 직각이등변 삼각형이잖아요. 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직각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이 높이랑 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 2라는 높이가 하나가 더해지는 거죠. 이렇게 되겠지. 맞죠? 그 다음 유찬 대답해봐. A3는 요거 A2에서 2라는 길이가 2개에다가 추가적으로 얼마를 더 더하면 돼요? 2의 제곱이 더해주면 되죠. 그지? 알겠죠? 자, 어디까지 가야 돼요? A 몇 항 구하래요? 5항 구하래요? 바로 유추 가능할까요, 이제? 유추할 수 있지 않겠어요? A의 5는요, 1이라는 높이가 2개, 요 1의 높이가 2개, 그 다음에 2의 높이가 2개, 그 다음에 2의 제곱의 높이가 2개, 요런 게 2개, 그 다음에 2의 몇 제곱, 세제곱인 게 또 2개, 그 다음에 2의 4제곱인 게 한 번만 되면 되죠. 이렇게. 정 안 되면 이렇게 그림 그려가지고 노가다 하면 되잖아. 뭐 어렵냐? 안 그래요? 네. 자, 그러면 얘 계산해 봅시다. 이 정도 몇 개 안 되니까 바로 계산하시죠.
이거고요. 요까지의 합은 등비수열의 합으로 구해되고 그냥 생으로 계산해도 되죠. 이거는 뭐 20, 30, 46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자, 이퀄 0이 되는 지점들을 0에서부터 0보다 큰 지점들을 제일 왼쪽부터 x1, x2, x3, x4, x5 이런 식으로 갑니다. 자, x1은요. 어떻게 되나요? x1은 1 곱하기 2죠. 그 다음에 x2는요. 1 곱하기 2 더하기에 2 곱하기 2죠. 요런 게 두 개 있잖아요. 오히려 이게 더 편하네. 그 다음 x3는요. x3는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2 등비수열의 합이죠. 일종의. 계속 길이는 2배가 됩니다. 이게 닮음인데요. 봐봐요. 요거 다 닮음인데 길이비로 따지면 1대2, 1대2 다 2배씩, 2배씩, 2배씩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형태가 되겠죠. 2 곱하기 2, 그 다음에 2의 제곱 곱하기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 지금 몇 번째 구하래요? x의 10번째 구하라고 하는데 그냥 xn을 바로 구합시다. 이 정도면. 자, xn 일반항 구해보자. 처음에 1인 길이가 2개, 2인 길이가 2개, 그 다음에 2의 제곱인 길이가 2개 이런 식으로 가서 제일 마지막에 n번째 애라면 x의 n번째 애라면 마지막 길이가 뭐가 될까요? 2의 몇 제곱의 2배? n-1제곱의 2배가 되겠죠. 그지? 이렇게 되겠죠. 유찬이 1이지? 그래서 얘는요. 첫 항이 2고요. 그 다음이 공비가 얼마? 이런 식으로 하니까 첫 항이 2고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의 합이고요. 2-1에 첫 항이 2의 n제곱 항수는 n개죠. 항수가 n개. 그래서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니까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x의 10은요. 2의 11제곱 마이너스 2니까 2046? 2046? 맞죠? 이 정도는 쉽죠?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이거 노가다 하시면 돼요. 5-3번 5-3번 풀어보세요. 이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될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구간까지를 정적분을 봐봐요. 지금 뭐가 여기 잠깐만 봐봐요. 이거만 확인하고 합시다. 이거는요. 이거는 면적 함수예요. 왜 면적 함수냐? 정확하게 면적은 아니지만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플러스 됐다가 마이너스 됐다가 이런 식이니까 어쨌든 0을 얘 고정된 채로 얘를 변화시켜 가면서 요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일종의 구간의 끝을 얘를 변화시키는 얘를 변수로 하는 구간 변수를 포함하는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식이에요. 정적분으로 포함된 함수식이어서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애란 말이야. 이해되셨죠? 네? 이런 함수인데 이 함수의 함수값이 1000이 되게 하는 답, 최소값 x 중에서 요 방정식을 만족하는 답 중에서 가장 최소인 값을 알파라고 한다면 그 알파가 어떤 구간 A 기준으로 이 중에서 어떤 구간에 속하느냐 그거 보여달라는 거죠. 자, 답이
어떤 답, 방정식의 답입니다. 지금 방정식의 답이에요. 방정식의 답이야. 방정식의 답이 어떤 특정한 구간 내에 있음을 확인하는 방법. 그게 바로 뭐예요? 사이값 정리죠. 그때 사이에 끼어야 되는 친구가 누구예요? 이게 사이값이지. 그러면 어느 임의의 구간 정했을 때 그 구간까지는 1000보다 작았다가 처음으로 어느 구간까지는 처음으로 1000을 넘어서는 그 사이 구간을 정해야겠죠. 이해됐어요? 해보세요. 계산하기는 이 친구보다 훨씬 계산하기 좋은 게 사실은 xk잖아요. xn 이퀄 0이 되는 지점이 계산하기가 너무 좋죠. 그거 기준으로 계산했다가 나중에 A 지점으로 다시 바꿔서 생각해 주면 되니까. 아이씨, 뭘 하나 빼먹었구나. 어쩐지 이상하더라.
계산하면서 해야죠. 왜냐하면 이게 사이값이 1000이니까 처음으로 1000이 돼야 돼요. 처음으로 1000. 그러면 어느 구간까지는 1000이 안 됐다가 그 다음 처음으로 1000 이렇게 넘어가야 된다고. 자, 이것도 구간별로 면적이 되게 쉽거든요. 여기 봐봐요. 처음에 요거는 면적이 얼마예요? 1이죠. 얘는 비율이 1대2니까 면적 비율은 1대4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요 구간을 추가하게 되면 마이너스 4가 더해지고요. 여기를 추가하게 되면 마이너스 4의 제곱이 되고요. 여기는 요 구간을 추가하게 되면 마이너스 4의 세제곱이 더해지고요. 요 구간을 추가하게 되면 마이너스 4의 4제곱이 되고요. 요 구간을 추가하게 되면 마이너스 4의 5제곱이 되고요. 요 구간을 추가하게 되면 마이너스 4의 6제곱이 추가되는 형태가 정적분이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이럴 거니까. 자, 우리는 왼쪽 끝을 0으로 고정한 채로 요 오른쪽 끝을 x1일 때, x2일 때, x1일 때 이런 식으로 한번 구해보자고. 처음에 x1일 때 1이죠. 3에다가 16을 더하니까 13이죠. 맞지? 이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64인가요? 마이너스 51에다가 얘 256을 더해주면 205. 아직 크요. A에 6이 되면 지금 구해야 되는 건 사실은 요거 돼야 되니까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요거는 한참 1000보다 큰 숫자니까요. 얘를 추가를 해주면 분명히 1000을 넘을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니까 그러면 요쯤에서 생각해 보세요. 0에서부터 A의 6은요. (0에서부터) X의 5까지 왔다가 더하기에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4의 5제곱의 반 2분의 1의 마이너스 4의 5제곱의 반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가 얼마였죠? 아까 205였고요. 그 다음 얘는요 얼마입니까? 이게 2의 마이너스 2의 9제곱에다가 2가 나눠져 있으니까 2의 9제곱 되죠. 마이너스 2의 9제곱. 그럼 마이너스 얼마예요? 9제곱이니까 512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얘는 1000보다 작아요. 이렇게 표현해 주라고. 됐지? 그랬다가 이제 요걸로 보세요. 0에서부터 A의 7까지 이제 A의 7을 보자고. A의 7까지는 FTDT는 어떻게 볼 수 있죠? 일단 0에서부터 X의 6까지 FTDT 했다가 추가되는 제일 마지막에 추가되는 애가 얼마죠? 2분의 1의 마이너스 4의 6제곱이지 않나. 맞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일단 값이 얼마일까요? 이것도 미리 구해주면 좋은데 봐봐. 0에서부터 X의 n까지 FTDT 정적분의 크기는요. 이게 이렇게 된 거란 말이야. 1 더하기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런 식으로 등비 수열이 되는데 제일 마지막 항이 마이너스 4의 n-1제곱 이렇게 되죠. 제일 마지막 x의 n까지 추가되는 게 이렇게 되잖아요. 따라서 얘는 등비 수열의 합공식으로 충분히 풀 수 있습니다. 1 마이너스 4분의 그 다음 첫째 항 1이고요. 1 마이너스 4의 몇 제곱? 항수 n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분의 1 마이너스 4의 n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x의 6 같은 경우는요. 여기다 6을 대입을 해주면 얼마가 되죠? 5분의 1 마이너스 5제곱 6제곱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플러스에 얘는 얼마야? 2의 11제곱인가요? 2046 2048 1204 맞죠? 2048 이렇게 되고요. 그럼 이건 마이너스 값이 얼마쯤 되냐면 5분의 얘는 2의 마이너스 2의 12제곱 마이너스 2의 12제곱 에다가
더하기 1 이렇게 되니까 얼마예요? 4095. 그래서 5로 나눠주면 마이너스 4095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58 그 다음에 51 59 이렇게 되죠. 어때요? 1000 넘죠? 이렇게 해줘야 돼. 딱 정확하게 표현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구간인지를 알고 싶으면 이 구간의 첫 왼쪽 지점, 구간의 왼쪽 지점, 이거 라지 F 함수로 따지면 F의 A 6값이 1000보다 작아요. 사이값 정리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방법이야. 알았죠? 그 다음 구간의 오른쪽 끝값이 F의 A 7인데 구간 오른쪽 끝값이 1000보다 커요. 계산해봤더니 커요. 그러면 따라서 결론 뭐겠니? F의 어느 지점 알파가 0에서부터 알파까지 FTDT인데 이 값이 1000이 되게 하는 저 알파가 어떤 구간 내에 존재한다고요? A의 6과 A의 7 사이에 존재한다. 요게 바로 딱 정확한 뭐예요? 사이값 정리의 표현이죠. 알았지? 요렇게 해주세요. 자, 정리하세요 빨리. 원래 사이값 정리든 평균값 정리든 처음에 취지는 기본적인 취지는 그거예요. 어떤 방정식의 답이 구간 내에 있음을 확인하는 과정이다. 잘 자네. 잠이 오니 잠이 와? 어? 야, 머리카락으로 가리면 잔다는 표현이잖아. 자, 그래서 5-4번을 이제 확인을 해줘야 돼요. 5-4번에 기본적인 풀이법을 어떻게 풀면 접근하면 좋겠다라는 걸 알려줄 테니까 한번 풀어보세요. 한 명이라도 풀면 내가 아이스크림 쏠게. 근데 제한 시간이 있어요. 10분. 왜 안 사주겠다는 얘기가 똑같죠? 잡지 보고 있는데. 이제 보면 그건 인정 안 해줘야지. 답지를 보면. 그렇지. 답지 보는 건 좀 그렇지. 네? 없었지. 어? 없었다니까. 어? 니네 해도 몰라. 해봐. 쌤 뭐 알려주신다는. 알려줄게. 다 알려줄게, 내가. 보이시오야. 보이시오가 아니야. 자, 보세요. 5-4번의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m이 10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요. 절대값이. 이때 인테그랄 0에서부터 x 이게 방정식이에요. 구간 방정식 ft 마이너스 mt dt 이퀄 0 이게 방정식인데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양수 x의 값이 무한하다. 무수히 많다. 라는 걸 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시문이 좀 특이하죠. 제시문 한번 다시 보실래요? 제시문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나요? 구간 AB에서 FA 구간 왼쪽 지점에서의 함수값에서 FA보다 FB가 크다. 그런데 반대로 구간 오른쪽 끝값에서 FB가 FA보다 GB GA 구간 왼쪽 끝값에서 F와 G의 함수값이 F가 작았다가 맞죠? 작았다가 B 구간 오른쪽 끝값에서는 F 쪽의 함수값이 오히려 커졌어. G보다.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되면 뭘 알 수 있는 거죠? 요 사이에서 대소관계가 변했다는 거잖아. 그 말은 사이에 반드시 어떤 상황이 있었겠다? 예. 자, 이 방정식, 요 방정식의 답인 x equal c라고 하면 그 c가 a와 b 사이에 존재할 거야 라는 식으로 표현이 돼 있죠. 보통은 이렇게 잘 안 해요. 보통은 이렇게 잘 안 하고 보통 어떻게 하죠? 대부분은 얘를 차함수를 만들어서 이렇게 많이 하시죠. hx 함수를 fx-gx라고 한다면 ha 값이 fa-ga인데 요 값이 음수였다가 hb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hb fb-gb가 이번엔 양수가 되면 hx equal fx-gx equal 0이게 하는 이게 사이값인 거죠. 0이게 하는 x equal c가 구간 AB 사이에 존재한다. 보통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죠. 맞죠? 왼쪽으로 다 넘겨가지고 차함수 만들어서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0이 되는 지점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사이에 있다. 맞죠? 이게 오리지널 보통 설명하는 사이값 정리 일반적인 풀이법입니다. 알았죠? 음수, 양수, 0. 그런데 얘는 어떻게 했냐? 얘를 0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구간 왼쪽에서는 G 함수값이 높았다가 구간 오른쪽 지점에서는 G 함수값이 낮아지면 그 사이에 같아지는 지점이 있어 라고 설명을 했죠. 그러면 얘를 어떻게 쪼개야겠니? 첫 번째 물음. 어떻게 쪼개야겠니? 이런 형태로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얘를. 그런데 혼돈이 있을 수 있죠. 요 피적분 함수에 스몰 f를 썼으니까 스몰 f를 쓰지 마시고 라지 f와 라지 g로 제시문을 고쳐주면 요 사실만 보여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요 사실 두 개만 확인시켜주면 요거 이퀄 되게 하는 x 이퀄 c가 구간 내에 있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자, 첫 번째는 얘를 만드는 방법. 이게 첫 번째 논점이고요. 두 번째는 구간을 잡는 거지. 구간을 어디에서 어디까지 잡을 거냐. 무한하다고 했잖아. 무한하다는 말은 구간이 계속 연속적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구간이어야 돼요. 자, 뭐라고? 이 방정식을 이런 형태로 고치는 거 첫 번째 논점 1. 그 다음, 구간 왼쪽 끝값과 오른쪽 끝값을 뭘로 잡아야 되냐? 이 문제에서는 이거를 뭘로 잡아주어야 구간을 뭘로 잡아줘야 되냐? 요거 두 개만 확인하면 사실은 다 푼 겁니다. 요거 두 개만 만들 수 있으면 돼요. 풀어봐봐요. 나 풀었다고 한 줄 알고 깜짝 놀랐네. 갔다 와.
빨리 써. 일단 요거에 집중해봐. 먼저 요 방정식 요게 x 요게 미지수잖아. 이거 이 미지수잖아. 이게 양쪽으로 쪼개지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거 한쪽으로 넘기면 되잖아. 정적분값을. 그지? 네, 그러니까 논점 1 해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구간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을 어떻게 반복되는 구간의 양쪽 끝을 잡을 거냐. 요걸 두 번째로 고민해 보라고. 아유, 사달라면 사준다. 그게 지금 풀고 못 풀고의 문제가 아니잖아. 의지를 좀 가지라고. 꼬시는 거지. 제발 좀. (10분) 카운팅 가고 있습니다. 10분 동안은 안 건드리고 냅둬 볼게요. 아니 그냥 그저 바라만 보지 말고 뭐라도 좀 해봐. 어? 어? 아씨, 뜬금없이 샴푸 씹을. 어? 저거부터 찾아보라니까. 이 정적분, 이 변수를, 이 미지수를 x로 하는 이 정적분에서 요 두 개, 이렇게 x가 포함되어 있는 두 개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라고. 얘를 어떻게 쪼개면 양쪽에 x가 있는 정적분을 포함한 함수의 두 개의 함수값으로 만들 수 있냐고. 그거부터 시작해 보라니까. 왜 오셨어? 그걸 왜 지금? 왜? 심장이 떨어져서 10분 안에 근데 풀면은 사주는 게 풀린 사람만 사줘요? 아니면 다 사준다. A와 B를 어떻게 정하지? 힌트 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힌트는 이미 칠판에 다 있다. A랑 B가 뭐죠? 구간 왼쪽 끝값과 오른쪽 끝값은 반복되는 구간이어야 되는데 힌트는 앞에 다 있다고. 이 방정식 만들고 나서 구간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야? 구간을 잡는 거지. 구간의 왼쪽 끝과 오른쪽 끝을 어떻게 잡았더니 구간 왼쪽 끝에서는 이쪽이 더 컸다가 반대로 구간 오른쪽 끝에서는 더 작아지는지 확실하게 여기 차이가 확 나는 상황을 생각을 해주면 되잖아. 근데 내가 구간 아까 어떻게 잡냐고 했지. 앞에 힌트 다 있다니까. 내가 해놨다니까. 미리 다 해놨다고. 풀었어? 어? 정확하게 푼 게 아니네. 정확하게 푼 게 아니네. M의 범위를 반영을 안 했잖아. 네, M 범위가 이게 맞는지 모르겠네. 다음에 사줄게. 맞네요. 지금 먹을까요? 다음에 사줄게. 지금 너무 늦었잖아. 다음에 밥 먹고 나서 사줄게. 근데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시간을 좀 더 줄까? 생각해 볼 사람. 힌트를 조금 주세요. 힌트? 여기 있다니까? 여기 있잖아. 이게 힌트야. 저거 없으면 못 풀었긴 했어. 이게 힌트라고. 진짜 결정적인 힌트라고 이게.
자, 봐봐요. 순서대로 가볼게요. 자, 어차피 정답자는 한 명 나왔으니까. 자, 순서대로 가볼게요. 제시문에 맞춘다고 하면 제일 처음 필요한 게 뭐라고요? 방정식을 세우는 겁니다. 방정식은 얘를 정적분을 이렇게 끊어갈 수 있죠. 이거와 그 다음 마이너스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mt dt로 끊어갈 수 있죠. 따라서 이 방정식은 양쪽으로 이렇게 x 구간 변수, 구간 미지수 x가 포함된 두 함수식으로 쪼갤 수 있다. 그러면 왼쪽에 이 x를 미지수로 하는 이 정적분의 크기 값을 뭐라고 이름 붙일까요? 라지 fx라 이름 붙이고 얘를 뭐라고 이름 붙일까요? 라지 gx라고 이름 붙인다. 맞죠? 이게 첫 번째 방정식을 찾은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 방정식의 답이 무한히 있음을,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의 n, x가 무한히 있음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구간을 어떻게 잡을 거냐? 어떻게 잡을 거냐라는 건데요. 이 생각을 좀 한번 해보세요. 봐봐. 아까 우리가 얘가 등장하기 전에 얘가 등장하기 전에요. 얘는 어떤 값이었죠? 이걸 기준으로 봤을 때 양수였다가 확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양수였다가 음수였다가 이게 계속 반복되는 형식이었죠. 맞지? 그것도 마이너스 40 곱해지는 등비수열의 합이었잖아요. 이해됐어요? 네, 그렇다면 그거에다가 얘가 추가된다고 해서, 자, 이 기울기의 크기가요, 직선으로 둘러싸인 정적분의 크기인데 기울기의 크기가 하나는 최대 커봐야 10분의 1이에요. 최대 10분의 1 x 10분의 1t 이렇게 되고요. 작게는 마이너스 10분의 1t예요. 그럼 이 사이에서 계속 정적분 되는 값인데 아까 플러스 되고 마이너스 되고 이게 크게 영향을 안 주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얘가 최대값으로 10분의 1 해봐야 양수값으로 쭉 더 해봐야 얘가 내려오는 값이 너무 크니까 요까지 진행했을 때 어차피 음수로 내려올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요 위에 더한 거보다도 내려온 값이 너무 큰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올라간 값이 너무 크니까 얘가 아래쪽으로 좀 내려와 봐야, 음수값으로 내려와 봐야, 요쪽 값이 좀 내려와 봐야, 어때요? 위에 올라간 값이 너무 크니까 더 크고 막 그렇게 될 거라고. 그 생각을 한다면, 이제 구간 양끝 값을 뭘로 잡아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잡아볼 수 있겠죠. 저 문제에서 xn과 xn 플러스로 잡아볼 수 있겠죠. 안 그래요? 이해됐니? 그러면 이제 구간 왼쪽 끝값 확인해 봅시다. 구간 왼쪽 끝값은 이거고요. 얘 함수 입장에서는 구간 왼쪽 끝값이 이거예요. 이거는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아까 저기 써놨네. 저기 인테그랄 0에서부터 xn까지 ft dt는 5분의 1 마이너스 4의 n제곱이었죠. 맞지? 이거고요. 그 다음에 g의 요 지점에서의 x의 n은요. 뭐가 돼요? 요거 정적분 크기니까 이 정적분 크기는 그냥 바로 계산해 보시죠. 얘는 m의 2분의 1t 제곱에 x 빵 이렇게 되죠. 따라서 얘는 2분의 m의 x의 제곱이 되는데 여기 xn이 아까 xn이 저기 위에 다 써놨잖아. 내가 미리 다 써놨다니까 진짜로. 2의 n 플러스 1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주면 2분의 m의 2의 n 플러스 1 마이너스 2의 전체의 제곱이 되고요. 좀 더 계산을 해보면 얘는 이게 2를 밖으로 빼면요 4가 되고 요거랑 곱하면 2가 되니까 2m의 2의 n제곱 마이너스 1의 전체의 제곱, 그래서 2의 m의
4n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n 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된다고. 됐죠? 여기까지. 예, 알겠죠? 자, 이제 요 구간에서 얘가 만약에 짝수에서 시작해서 홀수로 넘어가는 구간이면 짝수 구간까지의 정적분값은 얘는 뭐가 돼요? 짝수 구간까지의 정적분값은 음수되죠. 음수되었다가 홀수 구간으로 홀수 구간까지, 홀수 지점까지는 양수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n이 만약에 홀수라고 쳐봐요. n이 홀수면 그 홀수 지점까지의 라지 f의 n은 이게 홀수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앞으로 나가서 플러스 됩니다. 홀수 구간까지. 그래서 이게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되겠죠. 4의 n제곱. 그 다음 따라서 요거에 대해서요. 이번에는 n이 홀수일 때 g의 이거 구간 범위가 어떻게 되냐면 봐봐요. 이거는 이렇게 돼요. g의 x의 n은 2m의 4의 n제곱에 마이너스 2의 n제곱 플러스 1인데요. 요 m의 범위가 마이너스 10분의 1과 10분의 1 사이니까 이쪽으로 최대값은 여기다 10분의 1을 곱해주면 10분의 2, 즉 5분의 1이죠. 요거를 최대값으로 하고요. 커봐야 이게 끝이고 작으면 작아봐야 이게 끝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게 5분의 1에 4의 n제곱 마이너스 2의 n제곱 플러스 1. 그 다음에 작으면 최소로는 마이너스 5분의 1에 4의 n제곱 2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1. 요거예요. 요게 바로 g의 xn이 가지는 범위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홀수일 때는 얘가 양수니까 충분히 크겠죠. 누구보다. g의 xn보다 클 건데 왜 크냐? 얘가 커봐야 이거밖에 안 되거든. 얘는 5분의 4의 n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n제곱 플러스 1이니까요. 얘보다 작죠? 작지? 그런데 이 작은 값이 누구예요? 이 작은 값보다 더 작은 이거를 최대값으로 하는 애가 누구예요? g의 xn이잖아. 따라서 구간 왼쪽 지점 xn 지점에서 먼저 f의 xn이 g의 xn보다 커요. 컸다가 이제 n이 홀수일 때 구간 오른쪽 끝값 얘는 5분의 여기 n 플러스 1이 대입돼요. n 플러스 1인데 이마가 그러면 짝수가 되죠. 짝수 제곱이 되니까 1 마이너스 4의 n 플러스 1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런데 g의 x의 n 플러스 1은요. 안 봐도 드라마인 게 이거보다 분명히 클 거예요. 어떤 큰 값이 있을 텐데 여기다 대입을 해보세요. 얘가 뭐를 최소값으로 하냐면 이 친구는 최소값이 얘죠. 여기에다 n 플러스 1 집어넣어봐. 5분의 마이너스 4의 n 플러스 1제곱 그 다음 플러스 2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 맞죠?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때요? 얘가 이거보다 크죠. 왜? 요거는 똑같은데 이 1보다 얘가 더 크죠. n이 자연수니까 최소 1로 잡아도 얘가 더 크지. 알겠죠? 근데 이게 결국은 뭐야? 이 친구의 최소값이야. 그 최소값보다 얘가 더 낮은 거지. 알겠죠? 그러니까 따라서 결론. 구간 오른쪽 끝값에서는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fx equal gx인 x를 c라고 한다면 뭐 cn이라 해볼까? cn이라 한다면 cn은 구간 어디에 존재한다? xn과 xn 플러스 1 사이에 존재하겠죠. 알겠지? 그런데 이 n은 구간이니까 무수히 많겠지. 알겠죠? 네,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구간별로 있으니까. 아니면
반대로 이렇게 이 설명도 해줘도 돼요. 반대로 만약에 n이 짝수면요. 딱 반대, 이게 부호가 반대가 되겠죠. x의 n이 g의 xn보다 작고 그 다음에 구간 오른쪽 끝값인 f의 xn이 오히려 더 커져요. 이게 홀수 지점까지의 정적분과 크기는 확실하게 양수가 팍 돼버리니까 얘가 최대값으로 양수 쪽으로 올라와 봐야 얘에 못 미쳐. 그러니까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보다 얘가 더 큰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니까 fx equal gx인 x가 또 구간 사이 이거 x를 cn이라 한다면 이 cn도 x의 짝수 구간부터 홀수 구간 사이에도 꼭 존재하겠죠. 이렇게 정리하세요. n이 짝수든 홀수든 상관없이 성립합니다. 직관적으로 이해되시나요? 직관적으로? 아까 그 얘기했잖아. 짝수 x의 짝수 지점까지는 이 좌변의 정정분값이 마지막에 마이너스 되는 값이 너무 커서 충분히 마이너스 값인데 그래도 얘보다 더 작아. 얘가 누구야? 아까 그 gx 값 오른쪽 값 있잖아요. 오른쪽 값이 작으면 이 마이너스 값으로 쭉 더해온 것들 있죠. 마이너스 값으로 쭉 더해온 거. 이게 gx 값이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일 텐데 마이너스 10분의 1의 x 값을 정적분을 쭉 한 게 최소값일 텐데 그 최소값보다도 얘가 더 작은 거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랬다가 반대가 되죠. 그 다음 구간으로 넘어가면. 그거 보여주면 돼요. 자, 정리하시고 남은 시간 동안 이거 푸시면 돼요. 아까 97페이지 푸시면 됩니다. 머리가 더 안 돌아가요. 네? 머리가 더 안 돌아가요. 이렇게 돌려봐. 잘 돌아가. 뭐 지금부터 해야지. 뭘 축제야. 빨리 써. 금방 풀어. 금방 풀어. 자, 빨리 풀어. 저 우리 때는 것 같아요. 아니 그 마지막 중간 과정은 다 중간 과정 맞아요. 중간 과정 맞고 마지막 답만 살짝 오타예요, 오타. 네. 네, 갔다 오세요. 네, 왜 가? 왜 같이 가? 네? 괜찮아. 충분히 붙을 수 있어.